세월호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폭행과 진실공방, 그 뒤로 이어진 협상 타결과 박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한 주간의 이슈들 네컷 시사만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나대로 선생의 이용화백, 포커스 컴퍼니의 민영삼 전략연구원장, 임방글 변호사, 조수진 동아일보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전국 어쨌든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 가지 주요 주제들이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오늘 그림 어떻게 그려보십니까? 예, 어제 그저께 그 세월호법 타결이라고 하는 그런 165일 만에 반가운 소식이 나서 그 노래방에서 그 노래를 하는 사람이 이 노래가 옆에 정말 누가 불러주면 좋은데, 하춘아 씨하고 그 남자분하고 듀엣으로 불렀던 잘했군 잘했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이제 이러는데, 하춘아 남진 듀엣으로. 남진이 아니고 이제 다른 예. 연세분 분인데, 그런데 국회 쪽에서 들어보니까 유가족은 또 반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반대죠, 지금. 세 번째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예, 국회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은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하는 이 아우나가 부른 노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중가요를 가지고 이번 그 세월호법 타결과 반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우리 민영삼 원장님 처음 오셨는데 어떻게 총평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유가족들이 저게 이제 너무합니다는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그 중도 온건파 의원들이 이제 하는 얘기고, 아직도 이 친노 강경파들은 저 유가족들을 대해서 더 설득해야 된다고 또 가서 무릎 꿇고 또 지금 이렇게 그 겸손한, 물론 그런 태도도 있는 의미도 있지만은 지금은 일반 국민적인 정서가 정말 3차 협상까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한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죠. 이게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이 3차 협상까지 반대한 유가족들을 향해서 이건 아니죠. 너무합니다. 라고 하는 여론을 좀 알았으면 하겠습니다. 어디 보니까 새정치와 중도 의원이 오죽하면 유족당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오늘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비대위원이죠. 대선 후보를 지냈습니다만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 협상 아쉬움이 참 많다. 우리가 패배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협상에 졌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죠. 진상규명을 위해서 유가족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문재인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진상규명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직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중도파들이 이제 좀 더 용기를 내고 목소리를 키워야 됩니다. 지금 협상에 졌다, 패배를 인정한다. 이거는 결국 오늘 사퇴한 박영선 원내대표가 협상을 결국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협상의 주역이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이 아니라 박영선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협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중도파 의원들이 이제 더 이상 유족의 뜻에만 흔들리지 말고 유족을 설득해 나가면서 이제 국회도 자리 잡고 유가족들도 그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임 변호사, 지금 어쨌든 유족들은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왕구 박영선 원내대표가 가서 만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왕구 원내대표 눈물도 흘렸다고 하는데
또 다른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협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그 1차, 2차 협상이 다 안 됐던 거는 유가족들이 반대했고 그 유가족들의 입장에 섰던 새정치민주연합 내 강경파들이 그 의견에 동조해서 추인을 못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강경파에 속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가 유가족을 설득하고 나아가야 된다. 특히 이제 문재인 의원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또 재협상 문구를 수정하거나 유가족들이 문구 수정을 조금 원했었잖아요. 그런 거거나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재협상은 이제 이번 협상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설이 솔솔 나오곤 하긴 했지만 진짜 사퇴할지는 약간 의문이었는데. 그런데 정말 같은 정파, 쉽게 얘기하면 새정치연합을 하는 쪽에서 붙잡고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코멘트도 없이 조용하고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더 해야 되는데 좀 더 하셔야 되는데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참 정치가 뭔지 이상하다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사퇴의 변을 의원들과 기자들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약간 의미심장한 말들을 좀 한 것 같아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 활을 들고 협상이라는 씨름을 벌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직업적 당대표를 위해서라면 그 배에 평영수라도 빼버릴 것 같은 움직임과 일부 극단적 주장이 요동치고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 이름만 법일 뿐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보내는 가슴 아픈 편지 같은 이런 법을 만든 일은 이제 더는 없어야겠습니다. 폭풍의 언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에밀리 브론테.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항상 힘들 때마다 트위터에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썼는데요. 세월호 특별법 한참인 가운데 자신을 폭풍의 언덕에 서 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글을 띄웠고요. 오늘 아침 8시 45분,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시작되기 15분 전에 바로 출입기자들과 당내 동료 의원들에게 이메일로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활을 들고 협상이라는 씨름을 벌였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활을 들고, 이건 정말 언제든지 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다. 자신의 원내대표직이라는 게 이렇게 불안했다. 이 점을 토로를 했고요. 다음 표현은 참 어떤 분들이 굉장히 뜨끔할 것 같습니다. 직업적 당대표를 위해서라면 그 배의 평영수라도 빼버릴 것 같은 움직임.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는 평영수라도 빼버리는 마치 유병원 씨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병원 씨. 근데 평영수 하니까 지금 약간 이제 세월호가 떠오르잖아요. 지금 새정치연합이 지금 세월호와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박영선 대표가 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워딩이 참 컨셉이 세월호와 함께 지금 명량이라는 그 배 지금 1,700만 동원한 그 영화 이순신의 배. 그래서 배를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촌철살인의 여러 가지 구절구절인데 저도 직업적 당대표라고는 평소에 뺀 얘기는 뭐냐면 당권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할 수도 있는 이 친노 강경파들에 대해서 정말 비수를 꽂는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런 표현 때문에 결국에는 친노 강경파들에서는 협상을 실패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왜 우리한테 나무라느냐 그러면서 선사후당이나 오히려 더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끝까지 각을 세우고 물러나는데 정말 당신들 너무한다. 처음에 정말 나무에 올라가라고 해놓고 올라갔더니 이렇게 흔들 수가 있느냐. 나는 정말 볼멘 소리를 문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문학적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박영선 원내대표. 저 트위터에 글 올리는 거 보면. 그리고 이 원내대표를 임기를 하루째, 이틀째, 며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난중일기를 쓰듯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여줘 왔는데요. 지금 3차 협상안 타결된 데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박수를 칩니다. 정말 잘했다. 이게 최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범친노의 개파 수장이고 또 당권 도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정세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아쉽다고 표현을 했고요. 예. 또 친노 강경파의 수장격인 문재인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가 8시 45분에 사퇴변을 밝혔습니다만 그 직후 9시에도 협상 잘못됐다. 실패한 협상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적 당대표 바로 그런 분들을 겨냥한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퇴한 타이밍은 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흔들리는 배 위에서 활을 쏘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며칠 전 우리나라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어느 선수 하나가 나왔을 때 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어요. 9점만 쏘면 이기는데 7점이라는 아주 그러니까 바람이 엉뚱한 데는 날아가네요. 그렇죠. 흔들리는 배 위에서 쏘다가 보면 잘못 나갈 수도 있지만은 방금 조수진 사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3차 협상의 안은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는 유가족을 설득하고 또 세부적인 여러 가지 자구를 좀 고쳐서 뭔가 타결하는 방법 쪽으로 가야지 이걸 끝까지 만약에 또 4차 한다고 반대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후임은 뭐 대충 정해졌습니까? 네, 지금 원내대표 경선이 곧 새로 치러지는데요. 박영선 원내대표 임기가 원래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일종의 보궐선거기 때문에 자녀 임기 많습니다. 7개월, 반 9개월? 네, 내년 5월까지고요.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우윤근 의원입니다. 네, 사실상 뭐 내정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당내 가장 주류 130명 중에 70여 명 정도가 친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친노로 분류되는 우윤근 의원을 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